오늘은 다각형의 넓이 공식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넓이가 무엇이냐? 넓이란 여기 선생님이 지금 작은 칸이 그려져 있는 종이 위에다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이렇게 요 칸에 따라서 이렇게 선생님이 직사각형 하나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 안에 작은 이 사각형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지요. 우리 이 작은 사각형의 이름을 단위 넓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요 작은 단위 넓이들이 큰 직사각형 안에 들어있는데 이 안에 요 단위 넓이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를 세어보는 것이 바로 넓이입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 안에는 단위 넓이의 사각형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가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놓여 있고요. 세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의 개수는 요 작은 것들을 모두 세워야 하니까 7개씩 한 줄, 7개가 한 줄, 또 7개가 두 줄, 또 7개가 세 줄, 7개가 네 줄, 7개가 다섯 줄. 총 7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로 표현해보면 7씩 다섯 묶음 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7 곱하기 5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7, 5, 35니까 이 직사각형 안에는 작은 단위 넓이가 35개 들어있고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35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넓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넓이가 요 안에 들어있는 작은 사각형이면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그럼 뭐가 될까요? 가로로 7개, 세로로 5개.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직사각형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 정사각형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모두 똑같고 내 각의 크기가 같은 게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을 그려봤어요. 정사각형도 똑같이 안에 있는 작은 단위 넓이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를 알면 넓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사각형은 가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고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 있네요. 5개씩 다섯 줄이라서 5개씩 다섯 줄은 25.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25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직사각형이랑 정사각형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똑같았어요.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고 정사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어요. 됐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적어 놓고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평행사변형이 뭘까요? 평행사변형은 평행이 두 쌍 있는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선생님이 마음대로 모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쌍의 평행을 만들고 길이가 똑같은 한 쌍을 만들고 또 하나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평행사변형 모양이 왠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한쪽 끝을 이렇게 밀어준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치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 공식이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랑 세로 사각형 안에 단위 넓이 사각형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로 확인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직사각형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은 딱 맞게 크기가 들어있었는데 이게 딱 네모 모양으로만 들어있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 부분이 네모가 아니고 잘려있다, 그쵸?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해서 넓이를 구해줄 건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직사각형 모양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지저분하게 생긴 이쪽 부분을 자를 거예요. 잘라서 이 부분을 똑같이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자, 한번 보내볼게요. 여기 있는 거를 종이 위에 이렇게 따라 그려서 요거를 빼낸 다음에 없어져 버렸다. 빼낸 다음에 이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어때요? 여기 있던 모양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이 됐죠? 와, 그럼 우리 직사각형 넓이 공식은 여기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로가 될 거고, 세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로가 될 거예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주면 넓이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해주면 되는데 이름이 조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모양이 삐뚤어져 있으면서 가로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밑에 있는 변이라고 해서 밑변이라고 표현해 줄 거고, 가로랑 길이는 똑같아요. 이번에 세로는 비스듬하게 생긴 이 아이는 높이라고 세로의 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변과 수직으로 만나는 이 선, 이거를 높이로 세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대부분의 모양들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을 기준으로 다른 사각형의 넓이 공식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다른 도형들도 한번 찾아봅시다.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구해 볼 건데요. 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면 이 삼각형의 안에 들어있는 단위 넓이가 몇 개 있는지를 알면 되는데, 모든 공식은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삼각형은 어떻게 하면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를 생각을 해봤더니 똑같이 생긴 모양을 하나를 더 만들어요. 복제를 해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랑 평행한 요 면이 뒤집어지면 이렇게 만나면 어때요? 평행사변형 모양이 됐죠? 평행사변형 모양이 됐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했으니까 밑변의 길이 삼각형의 아랫변,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노란색 삼각형만 구하기로 했는데 노랑이랑 하양이 합쳐진 넓이를 구해버렸네? 어떻게 하면 노란색의 넓이만 구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거를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다시 반으로 나누어 주면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만 구할 수 있어요. 즉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평행사변이랑 똑같이 만들고 다시 나누기 2 해주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은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이에요. 사다리꼴은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이죠. 이 아이를 또 평행사변형 모양이랑 비슷하게 두 쌍이 평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이 오늘은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 하나를 더 복제를 시킬 거예요. 아까 삼각형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다리꼴 두 개를 만들어서 얘네를 아까 삼각형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주면 이번에는 조금 커다란 평행사변형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요 평행사변형 모양을 가지고 그럼 또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평행사변형의 모양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변이에요. 곱하기 높이. 이번에도 두 개가 생겼으니까 나누기 2 해주면 되는데 밑변의 길이를 표현하려고 봤더니 밑변은 여기 길쭉한 변이랑 짧은 변, 길쭉한 변과 짧은 변이 합쳐져서 밑변이 됐어요. 길쭉이랑 짤막이로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얘를 위치의 이름으로 말해주면 밑에 있는 변, 밑변이랑 윗변이 더해져서 밑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밑변 더하기 윗변 그리고 높이 나누기 2를 해주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름모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럼 이 마름모의 넓이를 또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구해줘야 하는데 사실은 이미 얘는 이렇게 돌리면 평행사변형이랑 모양이 똑같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돌릴까요? 평행사변형의 모양이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름모는 가로랑 세로길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의 넓이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럼 얘를 평행사변형 모형으로 만들어 줄래 했더니 반으로 뚝 잘라버렸어요. 가운데 대각선을 그어놓고 대각선을 기준으로 뚝 잘라서 잘라진 이 부분을 옆으로 갖다 붙였더니 길쭉한 평행사변형 모양이 생겼어요. 이 평행사변형 모양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또 넓이 공식은 뭐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밑변의 이름을 봤더니 밑변은 원래 있던 모양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래 있던 요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한 대각선이라고 해주면 되고 이 빨간색 높이 이거는요. 원래 이만큼 길었던 대각선을 반으로 자른 길이죠. 그래서 곱하기 높이가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반으로 뚝 잘라 놓은 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 공식은 한 대각선의 길이랑 다른 대각선 길이의 절반을 곱해주면 마름모 넓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 그리고 마름모의 넓이 공식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 직사각형의 넓이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인 걸 이용해서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넓이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은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그렇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 다음 뭐였더라? 사다리꼴 넓이 공식은 밑변의 길이가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마지막 마름모 넓이 공식 마름모의 넓이 공식은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